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논문들이 있잖아요. 좋다는 논문도 수없이 많고 한데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매일 먹는 영양제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 등 영양제 꼭 챙겨 먹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논문들이 있잖아요. 좋다는 논문도 수없이 많고 한데 이건 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논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찾은 논문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영양학 교육을 받으면서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영양학 교과서를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거. 결코 어떤 기름이 막 나쁘니까 절대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매일 먹는 영양제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오메가3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요? 혹시 주변에서도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밥은 못 챙겨도 비타민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요즘 음식에 영양소가 너무 없대요. 그래서 꼭 영양제 먹어야 된대요. 오메가3는 혈관에 너무 좋대요. 꼭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영양제를 우리가 먹기 시작했을까요? 이 비타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것이 불과 100년 남짓해요. 1912년인가요? 이 비타민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생명을 위한 아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1930년대, 50년대 미국에서 이제 2차 세계 대전 주변이에요. 비타민 보충제가 대량적으로 막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에 드디어 이제 이게 노벨상을 받아요. 그 수상자가 누구냐면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넣으면 감기 예방부터 암 치료까지 다 된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1980년대 이후에는 온 제약회사,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면서 영양 결핍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요즘 음식은 영양이 없다. 현대인은 매일 비타민이 막 부족하다. 현대인은 만성 결핍 상태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음식으로는 부족하니 영양제는 꼭 챙기세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 하나씩 먹는 영양제를 꼭 건강 안심보험처럼 믿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이 사람들이 영양제를 믿게 된 제가 보니까 5가지 이유를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가 이게 마케팅인데요.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공포 마케팅을 너무 많이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보다는 채소 속 영양소가 줄었다는 말을 집중적으로 그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토마토, 비타민C가 마찬가지로 예전보다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훨씬 더 줄었더라. 그래서 먹어야 된다. 현미 대신 백미를 먹었으니까 영양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 식단이 하는 단일 성분에 집착한 왜곡된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둘째는 증상을 영양 결핍으로 그냥 단순화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니까. 피곤하면 비타민, 눈이 침침하면 루테인, 혈관 걱정되면 오메가3. 하지만 진짜 원인은 이게 수면 부족일 수 있고요. 우리가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이 부족해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식사가 불균형하고 과식과 만성 염증 때문에 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의사와 전문가들의 또 권위 있는 어떤 마케팅을 또 막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의사도 먹는다. TV에서 나오는 박사님이 막 추천한 거다. 실제로는 이거 브랜드 광고 아닌가요? 기업의 수익 구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는 노화, 질병, 죽음에 대한 불안을 조장한 데서 또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암 예방엔 비타민, 종합 비타민이 최고래요. 혈관 막힐까봐 오메가3는 꼭 먹어야 된대요. 하지만 정말 수많은 논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인이 종합 비타민을 먹든 먹지 않든 노화 사망률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과학적 근거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이 마케팅, 이 불안은 강력한 소비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마케팅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가 광고의 어떤 쇠뇌들인데요. 이거 하나면은 눈 건강 끝. 지금 먹지 않으면 막 늦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 몸의 어떤 소리보다는 광고의 소리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타민, 오메가3 이 숨겨진 이 비밀들이 있어요.
세 가지 문제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 비타민은 화학 합성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연 유래 비타민이다 이렇게 써 있어도 대부분 석유화학 또 옥수수 전분을 기반으로 한 합성 원료라는 거죠. 또 단일 성분이라 이게요, 몸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사작용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런 물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파 토코페리라고 하는 거, 이게 합성형 비타민 E거든요. 이걸 좋게 토코페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흡수율은 낮아지고 간에 부담을 준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오메가3 같은 거에 상폐 오염이에요. 오메가3의 대부분은 어유 기반이거든요. 이게 산소와 만나면 바로 그냥 산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냉장 유통을 안 하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시려고 하는데 비릿한 어떤 냄새가 나거나 먹고 나서 트림 같은 것이 났는데 비릿한 것이 나오면 이미 산화된 오메가3가 여러분들이 먹은 겁니다. 산화된 지방은 염증 유발 물질로 대표적이잖아요. 문제점 세 번째는 계속 지금 상당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게 천천히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어떤 딱 뭐 얼마나 먹었다라고 하지만 몇십 년,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간과 신장에 해독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요, 이게 고농도의 단일 성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비타민C 하루 섭취량이 우리가 보통 한 100mg이면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중 제품은 막 1000mg, 2000mg, 막 고농도 요즘 막 5000mg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몸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CDC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의 발표에 따르면은요, 가잉 복용된 그 영양제는요, 결국 간과 신장 손상을 시킬 수 있는 유발 물질, 유해 물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결국 또 비타민과 오메가3 같은 그 영양제의 진짜 문제는요, 사실은요, 우리 몸에서요, 이게 사실 결핍돼서 문제는 것보다는 우리 몸에서는 이게 흡수력의 문제예요. 비타민이나 오메가3 우리 먹는 음식에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근데 흡수력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결핍돼서 문제가 돼. 많이 딱 쏟아 넣는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흡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영양 과잉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그래서 질병을 나눌 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풍요병입니다. 많이 먹어서 온 거예요. 좀 덜 먹으면 훨씬 더 치료가 잘 됩니다. 물론 빈곤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질환으로 봤을 때 빈곤병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결국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소화력이 약해지고 흡수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어도 장이 약하면 그냥 비싼 소변이 될 뿐입니다. 또 의사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이 있는데요. 자마라고 하는 의학 저널이 있어요. 결국 그곳에서도 이렇게 밝히는데요. 종합 비타민을 먹든 안 먹든 사망률이나 질병 예방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라고 이렇게 밝혀져요. 사실 우리 몸은요, 스스로 비타민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햇빛은 비타민 D 생성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게 건강하면 비타민 B군을 합성한다는 거예요. 또 발효식품과 이 식이섬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결국 면역력을 높이고 흡수력을 강화해주는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생들기름이라든가 아마씨 같은 천연적인 어떤 오메가3를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적당량을 공급해주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정제된 어떤 영양제보다는 음식 자체에 포함된 이런 복합 영양소를 썼을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비타민 C 대신 하루에 레몬 그냥 하나 해서 물에 타서 그냥 먹는 거, 그다음 브로콜리 하나 먹는 거, 파프리카 하나 먹는 거, 이 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D, 계란 노른자에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고버섯에 비타민 D는 많아요. 마른 표고버섯에 많으니까 뭐 이런 거 반찬 하나 더 먹는 게 영양제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비타민 B군 현미에도 들어있고요, 김에도 들어있고 콩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또 오메가3 들기름에 들어있고 또 등푸른 생선에 많이 있는 거잖아요. 신선할 때 먹는 게 중요하죠. 음식은 결국 제가 볼 때 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음식은 약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이 믿음은 과학이 아닌 하나의 마케팅과
안 먹이면 먼저 허전한 불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건강은 하여튼 약통에서가 아니라 부엌과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그 몸의 자연치유를 당해만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몸의 치유력을 당해하지 우리가 않으려면 결국 우리는 생활 속에서 햇빛도 좀 적당히 쬐고 잠도 좀 잘 자고 그냥 제철 채소 그리고 제철 과일 우리가 몸에 좋다는 발효식, 통곡물 이렇게 드시면 영양 충분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야 합니다.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 대신 나는 왜 이걸 먹고 있었던 걸까로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신의 몸을 믿고 식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좀 바랍니다. 자연은 언제나 답을 알고 있습니다.